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정하기 방법 중의 하나인 사실을 표현하여 칭찬하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 S공단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심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심사회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매년 사업이 시작되면 약 6개월간 월 1회 심사회를 개최하여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습니다. 심사위원은 5명이었으며 S공단이 대전 소재이지만 심사위원들이 주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심사회는 통상 S공단의 서울 사무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통상 심사의 시작 10 내지 20분경에 도착하여 차를 마시며 심사 관련 정보를 주고받거나 잡담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잡담 중에 등산에 관한 잡담을 하였습니다. 저도 등산을 좋아했지만 심사위원 중에도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부터 등산 후 하산하는 과정 중 습관상 좀 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의 습관을 말하자 듣고 있던 M 심사위원은 절대로 하산 시에는 뛰지 말라고 조언하였습니다. 하산 시 뛰게 되면 평지에서 뛰는 것보다 무릎에 많은 체중이 실려서 무릎 부상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연골이 파괴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M의 조언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상당히 조심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신사업 아이디어 평가란 발굴된 국내외 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소상공인들이 경기 불황을 극복하고 소비자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사업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평가는 참신성, 시장성, 수익성, 성장 가능성 및 사업화 가능성, 소상공인 적합성 등입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별 자영업 비중이 비교적 높습니다. 물론 한국보다 더 높은 국가들도 있지만 한국은 24.6%로 여전히 높은 편이지요. 몇 년 전에는 약 30%를 넘기도 하였지만 아무튼 아직도 높습니다. 자영업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미로 고소득 보장이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전체 자영업 중 고용원 있는 비중은 2년 반 만에 30%에서 24%대로 추락하였고 나홀로 사장님, 무국, 가족 종사자는 45만 명 급증하였습니다. 자영업이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큰 타격을 받은 후 지난해 후반 내수 회복과 함께 안정을 찾는가 했더니 2020년 터진 코로나 사태로 이중 충격을 받아 고사위기에 몰려있는 것입니다.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은 통상 투 트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생, 일반인들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소상공인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은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공모전을 하면 상금이 걸려서 우수 아이디어를 확보하는 좋은 방법이지요. 아무튼 투 트랙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습니다. 우수한 신사업 아이디어는 연말에 책자로 만들어 관련 단체에 배포하여 소상공인들이 성공스러운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책자에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실리는 것이 아니라 우수 아이디어를 심화 분석하여 소상공인이 창업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 사업성 분석, 사업화 전략,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화 전략에는 창업 전략, 마케팅 및 고객 관리, 성공 포인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록에는 창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창업 시 유의사항 등이 담겨 있습니다. 신사업 아이디어 선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목적, 개요, 평가 방법, 선정 방법,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기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사업 아이디어 평가를 위해 신청한 자료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요약표이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있지요. 저는 등산을 좋아해서 젊은 시절부터 등산을 하였습니다. S전자 근무 시에는 무박 2일 등산도 자주 하였습니다. 물론 집 근처의 산에서도 등산을 하였지요. 사진들은 제가 2020년 설악산 공룡능선 등산을 했던 사진들입니다. 고생은 많이 하였지만 생애 처음으로 공룡능선 등산을 하였습니다. 등산을 좋아한다고 너무 무리하게 등산을 하면 무릎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은 2 내지 3mm 두께의 초자연골이 덮고 있어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나 격렬한 운동, 외상 등으로 연골이 마모되거나 벗겨지는 손상이 생깁니다. 문제는 한번 손상된 연골은 다시 스스로 재생되지 않는다는 점이지요. 관절 연골은 연골세포의 밀도가 전체의 2 내지 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세포의 기질이 차지하기 때문에 손상 시 세포를 보충할 방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연골 손상 초기에는 통증이 경미해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화되면 뼈끼리 맞닿아 생기는 통증은 더욱 심해지며 방치할 경우 무릎, 골관절염, 즉 퇴행성 관절염으로 악화될 수 있지요. 저는 몇 년 전 S공단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심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심사회 시작 전 잡담 시간에 동료 심사위원으로부터 등산 후 아산시 뛰게 되면 무릎에 체중이 실려서 나중에 큰 고생을 하니 절대로 뛰지 말라는 조언을 고맙게 들었습니다. 심사회 시작 전 잡담 시간에 동료 심사위원과 등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등산 후 아산 과정에서 절대로 뛰지 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와 동료 심사위원 M이 나눈 대화 중 주요 내용입니다. 등산 후 하산시 절대로 뛰면 안 됩니다. 저는 하산시 가끔 뛰어서 내려오는 습관이 있어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나이 들면 무릎에 큰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위험성을 잘 알려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M 심사위원으로부터 뛰어내려오지 말라는 귀중한 말을 듣고 저는 그 후 하산시 절대 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값진 잡담을 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정하기 방법 중의 하나인 사실을 표현하여 칭찬하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